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자신의 이미지에 극단적으로 집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시소스입니다. 그는 사랑할 사람을 찾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나르시소스는 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물 가까이 가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목말라 허리를 굽혀 물을 마실 때도 자신의 모습만을 보며 물을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서 떨어질 수 없어 나르시소스는 결국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리에 꽃이 한 송이 피었는데 우리는 그 꽃을 수소나, 즉 나르시시라고 부릅니다. 이 신화에는 현대 심리학적 용어인 나르시시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지나친 몰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흔히 보게 되는 당신의 성격은 어떤 유형일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정의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부풀려진 거창한 자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향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유형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주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권력을 추구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지위 그 자체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자신에 대한 과장된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가 자녀를 너무 우대해서 키우면 이러한 외향적 나르시시즘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보게 되는 유명인의 일그러진 모습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내향적 나르시시즘입니다.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비교적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자녀를 키우면 이러한 내향적 나르시시즘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이건 나르시시즘의 어두운 면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 지도자는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나의 업무 파트너가 된다면 부정직하거나 업무에 불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시각이 도전받으면 붕괴하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이 극도로 지나치게 되면 가장 심각한 형태인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극도로 확대되고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하나의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치료가 매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1에서 2%를 차지하며 남성에게 더 흔합니다. 이 진단은 어른들에게만 내려집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도 성격이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징후를 보이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면 아마도 이런 징후들을 보일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말만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둘째, 연애에서 자기중심적이며 바람을 핀다. 이들은 연애에서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의 필요나 감정은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애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므로 바람을 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칭찬을 갈구한다.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느끼고 싶어하며 자신이 원하는 관심을 받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 대한 외부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넷째, 타인을 얕잡아보며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자기애가 지나치게 발달한 사람들이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신을 완벽한 이미지로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5번째, 죄책감이 없다. 죄책감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도덕적인 기준과 규범을 넘어섰다고 인식할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자기와 타인을 존중하며 상호적인 관계와 윤리적인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심지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번째, 자신을 실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자신의 외모를 가꾸거나 옷을 입는 데 할애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애나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현실과의 불일치와 거부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애가 지나치게 발달한 결과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과 인식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피로해지게 됩니다. 8번째, 특정 사람들을 추종한다.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특정 인물이나 그룹을 우월시하고 본받으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뛰어난 것으로 여기는 인물이나 그룹을 모델로 삼거나 따라하려고 하며 그들의 성취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간관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만을 중요시하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르시시즘,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애착성 성격장애는 심리학적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상처만 받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방법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결정을 직간접적으로 알리고 이후 모든 연락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절대 나 자신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불가피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므로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는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는 단호한 사람에게 약합니다.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이나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과민한 반응을 보일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정신질환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즘은 심각한 성격장애이므로 사회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대처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 모두는 나르시시즘 문제의 사회적 해결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를 절대 사랑하지 않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만나고 더 나은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